7월 11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66% 상승한 2562.4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14% 상승한 878.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화전자, 웰바이오텍, 한전산업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원자력 발전 섹터입니다.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달 말부터 2024년에서 2038년 사이에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안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 속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어제 경제사 절단과 함께 출국하면서 방산과 배터리, 원전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섹터는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의 주가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비안의 차량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리비안의 대주주이자 고객사이기도 한 아마존에 배송용 전기벤을 공급한다는 소식도 겹포제로 작용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뒤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리비안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더 강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어제 경제사절단과 함께 출국하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승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3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사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전기차 기업들뿐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물가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인텔과 마이크론, 퀄컴 등이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은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어요. 감산효과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인해 9월 이후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굳어지고 4분기 중으로는 월간 수출액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테마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뒷받쳐 주었네요. 다음은 4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형 화장품사들의 실적은 국내와 일본 수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클리오와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등등. 여기에 원료 기업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실적 흐름이 좋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편 올리브영이나 롭스 등의 국내외 헬스 뷰티 스토어, 그리고 온라인 판매와 해외 수출 덕에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기대치도 높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코멘트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방위산업 섹터입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을 두고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연간 최대 수출액인 173억 달러를 돌파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님을 비롯해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님과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님, 강구영 한국항공우주 사장님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2차 계약 협상에서 총 25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앞에서 살펴봤던 2차 전지와 원전 기업들과 함께 방산 기업들도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소재 부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초급속 충전장치 글로벌 1위 업체에 페라이트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찍어주었고 계열사인 삼화전기도 함께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웰바이오텍은 짐바브웨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월 최대 2만 톤 규모의 스포듐민을 국내 수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스포듐민은 고순도의 리튬을 함유한 원석으로 이번 허가는 2022년 말 짐바브웨 정부의 기초광물 수출 규제법 이후 웰바이오텍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허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이번 리튬을 시작으로 희소광물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팩트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만과 당뇨 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 텀시트 수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큐라티스는 개발 중인 결핵 백신 큐티피백 1의 임상 연구가 정부 과제로 선정되면서 세계 최초로 결핵 백신 상업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톡시는 필리핀 병원과 35억 규모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강세였고요. 이어서 홈캐스트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황우석 박사의 몰락을 통해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리트 연구센터에서 동물 복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황 박사는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인 만수르를 자신의 보스라고 말하면서 그의 초청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홈캐스트의 최대 주주인 H바이온의 최대 주주인데요. 황 박사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 추출 및 배양에 성공하면서 황우석 신드롬을 일으켰던 인물이지만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연구비 횡령, 불법 난자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엠노는 최근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소식보다는 어제 카카오의 AI 기술자 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칼로 2.0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테마성으로 상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AI 관련주인 한솔인티큐브도 함께 상승했고요. 한편 YOM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금호 HT는 오늘 2차전지 테마 상승 속 자동차 부품 업체로 실적 수혜 기대감을 입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푸드나무는 세스코와 영양 성분 검사 시험 업무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협약은 저번 주 화요일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